자, 요 영상은 녹화해서 다 여러분들한테 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따로 다 연락 드릴 거니까 그때 메일 주소나 그런 거 주시면 돼요. 자, 첫째, 가천대학교 적성고사가 아시겠지만 작년까지는 우리가 교육과정 전이었다고 수학만 말하는 거예요. 올해부터 개정교육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번 올해 이 정도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알 수 있는 그 스타일을 알 수 있는 게 이번에 쳤던 모의적성밖에 없어요. 자, 모의적성 문제는 여기다 다 들어있습니다. 알겠죠? 수학은 왜 이렇게 두꺼워졌냐 라고 말씀하시면 워크북 포함이에요. 보시면 학교별 기출문제 작년까지 하고 뒤에 플러스로 이제 EBS 변형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EBS 문제를 하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 한 권으로 다 끝내는 거야. 근데 이거 9일 동안 이거 푸는 것도 되게 빡빡해요. 알겠죠? 근데 제가 다 풀어줄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풀고 나서 나중에 개별 질의응답을 하셔도 돼요. 개별 질의응답은 코로나 때문에 여기서는 다 못 받고 그냥 나중에 라이브로 받을 겁니다. 줌으로. 알겠죠? 두 번째, 여기 보시면 우리가 추가가 된 파트가 있습니다. 지수로그 함수 원래 없었죠. 작년에는. 올해부터 생겼죠. 삼각함수 작년에 없었어요. 올해 생긴 거야. 빠진 것도 있죠. 급수라는 게 이제 원래 미적분 파트에 있는 건데 작년에는 있었어요. 항상 가천대학교 단골로 나오던 문제. 근데 빠졌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새로운 문제들이 추가들이 되잖아. 그러니까 그 미적분에 있는 과목으로 빠진 급수랑 수열의 그 칸이 지금은 이제 지수함수랑 로그함수, 그 다음에 삼각함수가 추가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단 첫 번째, 대비하는 요령을 가르쳐 드릴 겁니다.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집에서 푸셔야 됩니다. 알겠죠? 두 개는 필수야. 변형돼서 나온다. 무조건. 알겠죠? 두 번째, 우리가 기본 개념이 부족한, 특히 여기 이과생 손 없네. 이과생들은 수학 1, 수학 2 확통을 치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야 되고, 우리 문과생들이라면 사실 상관없는 겁니다. 원래 치던 과목 그대로 치는 거니까. 그래서 약간 문제풀이 스킬을 많이 가르쳐 줄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빠르게 푸는 요령.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수학을 보통 이 20문제 수학 문제를 몇 분 안에 주파를 해야 될까? 자, 20문제를 20분에서 맥시멈 23분입니다. 알겠죠? 꼭 기억하세요. 그럼 1분에 한 문제 푸는 꼴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야. 근데 이게 쉽냐? 아니야. 되게 어렵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냐면 킬러가 한 3개가 있어요. 이게 이제 3개 정도 된단 말이야. 그럼 이 3개가 킬러인지를 어떻게 아냐? 그냥 문제가 졸라 길고 엄청 복잡해 보이고 그런 게 킬러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실 이 킬러 3개 정도는 만약에 내가 이거를 풀 수는 있겠는데 시간이 많이 모자란다 싶잖아? 그럼 이건 제껴도 되는 거야. 왜? 우리의 합격 커트라인은 38개 정도 안정이란 말이야. 12개 정도는 틀려도 된단 말이야. 알겠죠? 그럼 이 12개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뒤로 가면 영어에서 되게 시간이 모자라서 거의 못 풀어요. 지문을 잘 못 보고 못 풀거나 이런단 말이야. 알겠죠? 그러면 영어에서 지문을 좀 많이 보고 풀려고 한다면 수학에서 최대한 있잖아. 어느 정도 틀리고 시간을 이렇게 좀 번 다음에 영어에 조금 투자를 하셔도 돼요. 수학은 사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12개 중에서 보통 국어는 조금 애들이 하잖아. 적성에서 국어는 좀 애들이 해요. 그래서 국어는 20개 중에서 한 4개 많이 틀려야 그 정도인데 보통 수학에서 애들이 한 7개, 8개 틀려. 영어에서도 그만큼 틀리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틀린다 그 말이야. 국어, 영어, 수학이 있으면 국어는 잘 안 틀려요. 많이 틀려봤자 3개에서 4개 틀리고요. 영어에서 시간이 모자라서 많이 틀려요. 그래서 보통 한 3개, 4개 또 틀려요. 그럼 이제 수학에서 자, 여기서 한 8개 틀렸잖아. 맞지? 그럼 수학에서는 보통 수학을 못하는 애들은 5-6개 틀리고요. 더 못하는 애들 7개 정도 틀리고 잘하는 애들은 한 2-3개밖에 안 틀려. 보통 수학의 난이도가 여러분 알겠지만 수능, 나영 3점짜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수능 특강도 다 푸는 게 아니야. 레벨 1 있죠. 레벨 1하고 조금 내가 오버한다 하면 레벨 2. 그래서 집에서 너네는 뭐 하냐면은 일단 수학 1, 2 확통에 대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유제, 예제 레벨 1 문제는 무조건 풀 수 있어야 돼. 알겠지? 그 1분 안에 푸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 잘 연습을 하세요.
이 9일 동안, 남은 시간 동안에, 오늘부터. 자, 오늘부터 할 얘기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가천대학교의 이 모의적성을 분석한 결과 모든 문제가 나올 거라는 생각은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쉬운 문제가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쉬운 문제가 여러분들 풀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수능에서 2점짜리. 그건 안 해도 될 거야. 우리 안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책을 구성을 보시면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6일차, 9일차까지 있어요. 그러면 1일차, 3일차까지, 1일차부터 3일차까지는 수원. 그래서 오늘은 지수로그 함수. 그 다음에 2일차부터는 삼각함수. 3일차는 수열 해서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수2로 넘어갑니다. 그럼 나머지 그 3일 동안 뭐 하느냐? 수2는 처음에 함수의 극한, 연속성. 그 다음에 미분법, 적분법 이렇게 해서 3일차 또 끝내놓고 마지막 3일차는 확통. 처음에 여러 가지 순열과 중복조합. 그 다음에 확률. 그 다음에 마지막 통계.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통계는 여러분들 통계는 어떤 문제가 많이 나오냐면 정규분포와 관련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앞에 막 자질구레한 그런 이산확률 분포, 연속확률 변수에 대한 그런 것들은 문제만 풀고 언급하고 넘어갈 거지 그렇게 막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철저하게 분석해서 만든 교재만큼 이거 한 권으로 수학은 끝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1일차부터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이제 개념 정리를 조금 하고 할 겁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1일차를 보시게 되면 가천대 스타일 해서 이제 가천대 적성 출제 경향 분석에서 올해 2021 모의적성 기준에 대해서 나온 문제가 펼쳐져 있죠. 자, 보시면 알겠지만 21번, 22번은 이 적성에서 되게 깔아주는 문제, 쉬운 문제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22번에 보면 지수로그에 대한 단순 계산 문제가 하나 나올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 충분히 해보고, 이런 24번 문제 유형이 이 지수로그의 성질이 나와요. 지수로그 성질. 자, 지수로그 성질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가 그 성질에 대한 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 뭐 다 알고는 있겠지만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로그의 밑변환 공식. 로그 AB가 누가 되는 거야? 로그 BA분의 1이라는 밑변환 공식이 되는 거. 요거는 당연히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이거 알죠? 로그 AB라는 것은 이게 로그 CA. 선생님 너무 쉬운데요. 알고 있어요. 근데 확인치 않은 거예요. 로그 CB. 이게 왜 써주냐면 이 성질을 이용한 게 문제가 좀 많이 나온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이제 플러스 업 되면 이런 거는 알고 있을 겁니다. 로그 AB, 그 다음에 로그 BA, 그 다음에 로그 BC라 할게요. 그 다음에 로그 CA. 이렇게 계산하면 여러분 아시죠? 여기 진수랑 밑이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경향은 이게 서로 약분이 되는 거잖아. 밑과 진수가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경향이 이렇게 약분이 돼서 결국 남는 게 뭐예요? 로그 A에 A 이렇게 해서 이거 1이다 하는 거 다 알고 있으시죠?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로그에 여기 AB 로그 BC 로그 CD 이렇게 되면은 역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애들끼리는 다 약분해서 로그 AD.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다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마지막으로 지수에 대한 이야기도 한 번만 더 할게요. 우리가 A에 로그 B의 C다. 그럼 여기 지수에 있는 로그에 대해서 이 진수랑 이 밑이랑 어때요? 자리 바꿈이 가능하죠? 맞죠? 그거는 이제 머릿속 기억에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여러분 가천대 적성 별거 없습니다. 이런 성질만 알아도 충분히 풀 수 있거든. 이 정도는 여러분들 그냥 모르고 있다면 반성을 좀 해야 되는 거고, 알고 있다면 당연히 잘 써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는 난이도는 되게 쉬워요. 이 24번 문제를 보시면 로그 2의 x, 그놈이 이제 3분의 2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그 xy, 이 로그 xy 이게 바로 2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맞죠? 자, 그러면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밑을 예로 바꿔서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x 자체를 우리가 거듭제곱으로 고친 다음에 이 안에 집어넣고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해도 돼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얘를 밑변환 공식을 써서
로그 2의 x 분의 로그 2의 y 이놈이 2분의 1이다. 이렇게 한 다음에 로그 2의 x가 요 3분의 2잖아요. 그러면 3분의 2분의 무엇이 돼야 돼요? 여기가 3분의 1이 되어줘야지만 이게 2분의 1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로그의 2의 y가 이게 3분의 1이니까 y가 2의 뭐야? 3분의 1 제곱이고 앞서 여기서 우리가 구했던 x에 대해서 x가 2의 3분의 2 제곱 해서 이 두 개를 뭐 한다? 곱해버려라 하면은 답은 xy가 얼마? 자, 2에 곱하는 것은 지수끼리 합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의 1 제곱 해서 답은 2다. 이렇게 하는 게 이 문제 풀이였어요. 근데 이거를 이 과정을 되게 복잡하게 하려 하지 말고 1분 안에 끝내야 돼요. 아니, 이건 쉬운 문제니까 몇 초 안에? 못해도 한 2, 30초 안에는 끝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지수로그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나왔는데, 자, 모의적성에서 원래 지수로그에 대한 단순 계산만 나오다가 함수에 대한 문제가 이제 처음 등장한 거예요. 뒤로 넘기면 33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 하고 나서 이제 우리는 그 지수로그 함수에서 조금 알면 좋은 팁 그런 것들 플러스로 해서 정리 좀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지수로그에 대한 함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은 없어요. 왜냐하면 함수 문제가 아직까지는 모의적성에서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방부등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함수는 좀 이따 설명을 할 거고 잠시만 여기 문제를 보세요. 여기 2번 보시면 33번 지수로그 방부등식 33번에 대한 문제를 보시면 현재 정의역 x가 이제 집합으로 표현이 됐지만 편하게 그냥 x의 범위 바로 쓸게요. 이 사이에 대해서 있는 이 범위에 대해서 현재 fx라는 함수가 로그의 뭐 3분의 1에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2x 제곱에 더하기 4x 플러스 7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죠. 이놈의 이제 최대 최소의 합은 이렇게 돼 있어요.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서 최대를 라지 m이라고 최소를 스몰 m이라 했을 때 이 라지 m과 스몰 m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이제 문제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해봤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FM대로 설명을 할게요. 이거를 물론 쉽게 빨리 푸는 방법도 있겠지만 얘를 뭐로 치환해요? 얘를 t로 치환하죠. 맞죠? 그럼 t라는 놈이 마이너스 2x 제곱에 더하기 4x 플러스 7 이렇게 될 것이고 얘를 우리가 뭐요? 2차 함수의 표준형으로 고치면 x 빼기 1의 제곱에 플러스 9 이렇게 될 겁니다. 알겠나? 그럼 그래프의 모양은 대략 이렇게 생겼겠죠? 맞죠? 그래서 여기가 x가 뭐인?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9인 이런 함수 모양이 될 거예요. 맞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제한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니까 마이너스 1은 2는 요 가까이 있을 거고 마이너스 1은 좀 뚫어져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맞죠? 요 x로부터 떨어진 간격으로 우리가 좀 보는 거예요. 그럼 제한 범위가 여기서부터 2까지로 봤을 때 요 t라는 이 함수 있죠? t라는 요 함수에 대해서 가장 최대가 될 수 있는 것은 얼마? 9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최소가 될 때는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봅시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어때요? 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하면 마이너스 6 더하기 7 하면 1 되잖아, 1. 맞죠? 그러면 제한 범위가 이게 여기서부터 2까지만 t값이 존재하는 거죠. 1과 9 사이. 맞죠? 그러면 우리는 이 fx라는 저 식이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로그 3분의 1에 요놈을 이제 t라고 치환을 했을 때 이걸 이제 fx로 식을 보지 말고 뭐 gt라는 식으로 만약에 본다면 이렇게 다른 함수라고 생각을 해서 t에 대한 이 t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1부터 9까지죠. 맞죠? 그럼 이제 로그 3분의 1 t라는 함수는 감소함수란 말이에요. 이렇게 제한 범위가 어디서부터 1부터 9까지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럼 1일 때 집어넣으면 0이 될 겁니다. 로그의 밑이
진수가 1이 되는 경우 0이죠. 9를 집어넣으면 3분의 1에 이게 9의 제곱이고 얘는 3의 마이너스 1제곱 앞으로 빠져가지고 로그 성질에 의해서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2까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최대값 0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2다. 한 다음에 2개 더해서 답은 마이너스 2 하면은 최대 최소의 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쉬운 문제 유형에 속하는 겁니다, 사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어떤 문제가 왠지 나올 것 같다라는 출제될 것 같은 그런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케이? 줘도 되나요? 자, 지금 밑에 보시면 지수로그 함수의 그래프 출제 예상이라고 되어 있죠. 자, 기출문제를 좀 분석했을 때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이 지수로그 함수에 대해서 출제가 예상되는 경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로그에 정의되는 로그가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 그러니까 로그에 여러분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로그에 자, 여기가 이제 식이 주어져요. fx 이렇게 주어지고 진수도 gx 이렇게 돼서 이 로그 값이 정의가 된대요. 이런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뭐예요? 밑과 진수의 범위죠. 맞죠? 이런 문제가 나올 겁니다. 밑과 진수에 대한 범위.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이 gx가 항상 어때야 돼? 0보다 크고 여기는 요 fx는 항상 0보다는 크지만 무엇이 되면 안 돼요? 1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맞죠? 그럼 보통은 이제 어떻게 문제가 주어지냐면 여기 있는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라는 말이 나와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라는 이런 키워드가 문장 속에 존재한단 말이야. 그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라는 것은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지식인데 이게 뭐예요? 절대부등식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좀 이따 문제 나와요. 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업그레이드 해서 ax의 제곱 bx 플러스 c 라는 이런 2차 식에 대해서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거 보셨을 거야. 로그 함수니까 보통 얘가 거의 크다라고만 나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봐야 돼요. 얘를 y는 ax의 제곱에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로 보시고 얘를 y는 0이라는 x축으로 봤을 때 보통 이 x축에 대해서 이놈이 항상 이거 위에 있어야 된다면 2차 함수 모양은 무조건 어떻게 생겨야 돼요? 이런 모양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따질 조건이 몇 개예요? 두 가지 조건에 따지잖아. 그 두 가지 조건이 무엇이냐? 첫 번째, 아래로 볼록해야 되기 때문에 a가 0보다 커야 되고요. 두 번째, 이 근이 발생 안 하죠. x축과 만나는 교점이 없잖아.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따져서 요 두 개의 무슨 범위? 공통 범위를 구하는 문제가 적성고사에서는 되게 자주 나와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가 2차 함수로 주어지고 모든 실수 x에 대해라는 키워드가 딱 나오면 뭐 하면 돼? 최고차항 계수 0보다 크다.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두 개만 따지고 그 범위를 구하면 되는 거야.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함정이 되겠죠? 여기 범위인데 얘가 1이 되거나 얘가 0보다 크지 않은 경우면 안 되지. 그래서 얘와 얘의 공통 범위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범위로 구하고 답을 끝 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만족도 해야 된다고요. 이게 0보다 크고 이게 1이 아닌 경우도 우리가 제껴야 된다 그 말이야. 이게 함정성으로 되게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적성은 쉬운데 약간의 함정이 몇 개 있다는 것만, 그렇게 깊은 함정은 아니지만 주의해야 되는 함정이 좀 있다는 것만 조심합시다. 그래서 로그와 관련된 내용은 이게 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와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말했지만 모의적성에서 로그 함수, 지수 함수랑 관련된 그래프와 관련된 문제가 아직 안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가천대는 이렇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년도 해까지만 해도 로그 함수, 지수 함수는 범위가 아니었고 올해 처음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가천대 입장에서도 그거야. 뭐냐면 이제 막상 문제를 내자고 하니까 문제의 유형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달라지는 것 같고, 알겠죠? 그렇다고 또 안 내자니까 교육과정은 달라질 것 같고, 교육과정에서 벗어날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쉬운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정리 좀 해놓으시고요. 알겠죠? 두 번째. 줘도 됩니까? 그러니까 올해 수능 트렌드나 이런 거 보면 돼요. 지수함수에서는 많이 안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지수는 보통 쉬운 문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지수는 나와봤자 뭐예요? 거듭 제곱근 정도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이 고듭 제곱근 알죠? A의 N 제곱근 이런 식으로 키워드 나오잖아. 맞죠? 그럼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구분해야 돼요? A가 0보다 클 때랑 A가 0보다 작을 때로 구분하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N이 짝수일 때가 있고, 맞죠? N이 홀수일 때가 있는 거 아니야?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중간에 A가 0일 수도 있겠죠? 근데 A가 0인 경우는 어차피 전부 다 한 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굳이 안 따지고요. 얘는 굳이 안 따지고 A가 0보다 클 때는 어때요? 요럴 때는 몇 개 나와요? 2개 나오죠.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했을 때 0보다 큰 거에 대해서 이렇게 2개의 교점이 발생해서 그냥 2개라고 하시죠, 우리가? 이게 뿔마 N제곱근 A 해서 이게 2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되나요? 자, N이 홀수일 때는 그냥 N제곱근 A 해서 요거 1개 나옵니다. 자, 근데 이제 A가 0보다 작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기억해보세요. 어떠한 X를 짝수 제곱해서 이게 음수가 되는 게 있나요, 없나요?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빵개 그냥 하고 넘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적성은 이런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묻는다고요. 그래서 여기 빵개라고 하면 되고요. 왜냐면 홀수인 경우는 어차피 음수는 부호가 그대로 바깥에 나가기 때문에 이거 1개 나오는 거죠, 그냥. N제곱근 A로 바로. 그래서 거듭 제곱근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우리가 묻는 거예요, 문제에서. 그 이상 묻진 않습니다. 지수는. 그럼 지수 함수는 그냥 뭐 하면 돼요? 밑이 1보다 클 때, 작을 때 그런 것만 이제 따지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거듭 제곱근과 관련된 지수만 나온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두 번째, 로그와 관련된 내용을 하나만 더 정리를 합시다. 우리가 알겠지만 로그 함수의 방부등식과 관련된 문제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자, 요거 아까 전에 2번 첫 번째는 했으니까. 자, 방부등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로그 함수, 지수 함수에 대한 방부등식. 우리가 지수 함수 봅시다. 맨 처음에 이제 A의 fx 제곱 이렇게 돼요. 만약에 y는 A의 fx 제곱 이렇게 된다 합시다. 오케이? 이거 아시죠? 최대 최소에 대한 이야기 하는데요. A가 만약에 1보다 크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때요? fx가 최대면 y도 최대가 되죠. fx가 최소면 y도 최소가 됩니다. a가 0과 1 사이다. 그러면 이제 fx가 최소면 반대로 누가 돼요? y가 최대가 되죠. fx가 최대면 y가 최소가 되는 상황이죠. 이유는 얘는 감소함수가 되고 얘는 증가함수기 때문에 정의하게 되는 게 최대면 최대, 최소면 최소. 정의하게 되는 게 반대로 최소면 최대, 최대면 최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 그냥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로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로그에 대해서도 정리한 다음에 방부등식 하고 지수로그 함수를 빠르게 확인하는 요령만 한 다음에 문제 좀 풀면서 정리 좀 할까 해요. 알겠죠? 쉬어도 되죠?
자, 이제 로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로그에 여기가 이제 a에 fx 이렇게 돼 있어요. y가. 자,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나눠야겠죠? 여기처럼 a가 뭐 1보다 클 때랑 a가 0과 1 사이일 때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자, a가 1보다 클 때는요, 이게 증가함수란 말이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 아니야. a가 0과 1 사이일 때는 이 감소함수로 모양이 이렇게 생기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이제 똑같이 하면 되죠. fx가 최대면 당연히 증가함수라서 y도 최대가 되고, fx가 최소면 y도 최소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 fx가 최소면 y 값이 최대가 되는 거고, fx가 최대가 되면 이때는 y가 최소가 되는 상황이 되더라 하고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것만 이제 최대, 최소 우리가 구분하시고, 이제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문제 좀 풀게요, 오늘. 지수로그 함수에 대한 이야기 좀 하고. 자,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지식인데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그냥 맞다. 내가 수능을 준비는 했었지만 적성에서는 이 정도 개념만 머릿속에 있으면 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수능처럼 방대한 그런 내용을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부등식은 이거 알 겁니다. a의 fx 제곱하고 이게 크거나 같다 뭐 b의 a의 gx 제곱 이렇게 밑이 같은 경우야. a가 1보다 크면 부등호 그대로죠. 지수끼리 비교 아니야? fx가 크거나 같다 gx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될 거고, 만약에 0과 a가 1 사이다 라고 하면 어때요? 부등호가 반대가 되죠. 감소함수라서 그래요. 이런 식으로 gx가 fx보다 작거나 같다 하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이제 로그 함수는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로그의 a에 fx가 이제 크거나 같습니다. 로그의 a의 gx. 자, 얘는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만약 선생님 똑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a가 1보다 크면요, 선생님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요. 그 다음에 a가 0과 1 사이면 fx는 반대로 gx보다는 작거나 같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죠. 로그 함수는 조심해야 되는 게 누구예요? 진수가 더 중요하죠. 맞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에다가 플러스로 뭘 따져야 돼? 이 진수인 fx가 0보다 크고 gx가 0보다 큰 이 범위까지 따져가지고 공통범위를 구해야 된다고요, 이거를. 근데 이게 되게 간단해 보여도 여러분들이 실수를 가장 많이 하는 내용이란 말이야. 알겠죠?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실수하게 된단 말이야. 여기만 풀고 넘어가거든. 아니에요. 적성할 때 기억하세요. 이거 다 따져야 되는 거야. 요렇게 하고 이 두 개 따지고 요렇게 하고 두 개 다 따지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잘 하셨으면 합니다. 자, 함수에 대한 이야기만 좀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 좀 풀고 합니다. 문제 풀면서 선생님 유형이 이런 게 나와요 라는 것만 조금 정리 좀 할게요. 자, 오른쪽 필수 개념 정리해서 이거 책 되게 잘 만든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딴 거 필요 없어요. 요것만 하면 돼요. 대신에 조금 미안한 게 있어요. 뒤에 보면 이게 모든 문제에서 보기 5번짜리를 좀 없애고 그러다 보니까 5번이라고 답된 거 있거든? 그게 답 4번이야, 그거. 알겠죠? 그 뒤에 좀 못 고친 게 몇 개 있어요. 자, 그것만 좀 알아주시고, 앞에 조금 그런 게 있더라고요. 뒤는 다 제가 검수했습니다. 알겠죠? 지울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과제를 뭘 줄 거냐면요. 집에 갈 때 모의고사 한 해 줄일 겁니다. 집에서 연습용. 그럼 집에서 1시간 재고 푸는 거야. 두 번째는 여기 뒤에 있는 EBS 변형 문제 다 못 풀어주잖아. 그거 여러분 다 풀어오는 겁니다. 내일까지. 알겠죠? 기출문제 안 풀어준 거 하고.
해설 다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매겨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 좀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근데 우리가 아침, 오후에 타이트하게 가거든? 너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험 아니야? 기말고사잖아. 중상고도 아니야? 아, 그래. 경기고는 시험이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감안해가지고, 오자마자 수업하고 집에 또 가고 이런 상황이니까요. 사실 질문을 제가 나중에 그 줌 라이브 같은 걸로 해서 선생님 저 몇 번 풀어주세요 하면 그 쫙 풀어줄 겁니다. 알겠죠? 한 수요일쯤 할까 해요. 자, 지수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지수함수에서 우리가 그래프 개형을 빠르게 좀 확인하는 요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님들, 요게 X, Y축에 대해서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된 게 하나 있고요. 이렇게 된 게 하나 있고, 이렇게 눕는 게 이렇게 하나 있어요. Y는 A의 X제곱, 그 다음에 이거 Y는 B의 X제곱, Y는 C의 X제곱이라 합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밑이 어느 게 제일 크고 어느 게 작을까 따질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뭐 여기 숫자 같은 거 대략 집어넣고 확인하거나 그랬는데, 그럴 필요 없이 일단 증가니까 밑이 전부 다 1보다 크다는 것은 이제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빠르게 확인하는 요령은 1사분면에서 화살표를 위로 끄어. 그랬을 때 위에 화살표 쪽에 갈수록 밑이 더 커져요. 알겠죠?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돼요? 1보다 크고 가장 작은 게 A, B, C 이렇게 순서로 지수함수는 밑이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 첫 번째 지수함수를 빨리 밑을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약간 스킬이죠, 스킬. 두 번째는 감소하고 있는 지수함수입니다, 여러분들. 감소하고 있는 지수함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고 대략 이렇게 생기고 그다음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요. 그럼 역시 제일 위에 있는 게 Y는 C의 X제곱, 주황색의 Y는 B의 X제곱, 파란색이 이제 Y는 A의 X제곱 이렇게 해서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수함수는 1사분면에서 화살표를 어디로? 위로 올렸을 때 밑이 더 커져요. 감소함수기 때문에 0과 1 사이일 거고 당연히 우리는 0과 가장 아래 A, 그 다음 B, 그 다음 C 전부 다 1보다 작다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한눈에 그래프 보기란 말이야. 문제에서 만약에 나왔을 때 너네가 밑을 일일이 다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한눈에 보고 바로 화살표 위로 그어요. 그러면 로그 함수는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겁니다. 로그 함수는 그래프가 하나가 이렇게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더 가파르게 생길 거고요. 살짝 이렇게 눕게 생기는 게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가 당연히 정점 1이고요. 여기가 이제 y는 로그 ax, 얘는 y는 로그 bx, 그 다음에 얘는 y는 로그 cx 라고 이렇게 이렇게 이제 문제에서 이제 한눈에 딱 나온단 말이야, 함수가. 그럼 여러분들은 로그 함수는 어떻게 하냐면, 지수 함수는 화살표를 위로 올렸지만 로그 함수는 화살표를 아래로 내리면 돼요. 갈수록 더 커진다 그 말이야. 증가하기 때문에 전부 다 밑은 1보다 클 거고요. 아래로 갈수록 제일 커지니까 제일 작은 게 C,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A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한눈에 보기예요, 한눈에 보기. 자, 마지막 이제 감소하는 경우 로그 함수. 자, 감소하는 경우에 로그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될 겁니다. 이제 로그 함수들이 다 감소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장 아래에 있는 거 이거 y는 로그 ax. 그 다음에 이 빨간색 y는 로그 bx.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파란색 y는 로그 cx. 이렇게 우리가 뒀을 때 사실 내가 그래프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잘 보이지만 로그 함수는 실질적으로 여기가 엄청 따닥따닥 붙어있어 잘 안 보여요, 눈으로는.
시각적으로 구분이 좀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감소하는 로그 함수는 어디에서? 4사분면에서 확인하는 거야. 4사분면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화살표를 아래로 그었을 때 밑이 더 커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밑이 큰 애가 A, 그 다음 B, 그 다음 C인데 감소함수라서 0과 1 사이에서 가장 작은 게 C, 그 다음에 B, 그 다음 A 해서 얘가 1 사이에 이렇게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함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이런 것은 여러분들 다 알 겁니다. 근데 대칭이동에서 우리가 이제 시험거에서 조금 자주 적성고사와 연계되었을 때 자주 나오게 되는 절대값과 관련된 그래프는 딱 2개만 외우면 돼요. 알겠죠? 절대값과 그래프. 자, 첫 번째. y는 우리가 절대값 fx 이렇게 되면 요거만 외우면 되죠. 이거 어떻게 돼요?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을 접어 올리죠. 접어 올리는 거 기억나시죠? 다 뭐 1학년 때 한 거니까 어렴풋이 기억 다 날 거고 수능에 다 썼던 내용이니까 알 겁니다. 밑이 1보다 큰 로그 함수 그래프 대략 이런 식으로 접어 올리는 거 알죠? 절대값 로그 ax 이렇게. 기억나시죠? 두 번째,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일단 루트에 뭐 제곱하면 뭡니까 이거? 절대값 뭐 이거 아시죠? 기억나죠? 그래서 만약에 y는 f에 이게 절대값 x가 이렇게 돼 있다 하면 이놈의 그래프는 어떻게 해야 돼? x에만 절대값 있으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빼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y축에 대해서 데칼코마니가 되게끔 하면 되죠. 그럼 무슨 소리 나요, 선생님? 자, 대표적인 예가 이겁니다, 여러분들. y는 로그의 a에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일단 a가 1보다 클 때예요.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선생님 이거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2가 앞으로 빠지면 로그의 a에 요 x가 2배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 이거 맞아 틀려요? 틀립니다. 왜냐? 제곱을 했기 때문에 얘가 음수가 돼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2를 바깥으로 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값 x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우리가 로그의 a의 x제곱이라는 이놈의 그래프 모양이 대략 어떻게 생기냐면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생길 겁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봐봐. x에만 이렇게 절대값 있을 때는 어때요? 이렇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이 부분을 y축에 대해서 이렇게 데칼코마니 시키면 된다고요. 접어서 딱 이렇게 붙게끔. 양변 좌우 대칭이 되게끔. 그래서 이 정도 지식만 가지고도 우리가 문제를 풀기에는 충분히 어렵지가 않고 평행이동, 대칭이동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라서 문제 풀면서 나오면 이야기를 하고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문제 좀 풀면서 정리 좀 해볼게요. 또 가천대 기출하고요. 가천대 스타일이랑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게 을지대랑 그 다음에 수원대 뭐 이런 것들이에요. 고대 세종도 그렇고요. 근데 고대 세종은 조금 더 어렵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문제를 같이 풀면서 정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4페이지부터 해서 문제 풀면서 한번 정리 좀 할게요. 보면 비슷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거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보세요. 16년 수원대 모의고사 문제랑 19년 가천대 모의고사 문제 어때요? 똑같죠, 거의 모양꼴이? 그러니까 사실 적성은 돌고 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학교 모의고사도 한번 풀어보거나 다른 학교 기출도 풀어보는 게 중요해요.
자, 일단 여기 4번 문제부터 볼게요. 19년도 가천대 모의적성. 지금 문제에서는 16의 제곱에 여기가 2분의 1의 마이너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 루트 2분의 1의 m제곱 했을 때 이놈의 값이 자연수가 되는 자연수 m의 개수 이렇게 돼 있죠.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우리가 항상 이 문제 풀 때는 하나의 기준점, 행동 영역을 정해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제가 이런 얘기 쓰는 게 제가 양승민 쌤 연구소에서 같이 이제 일하는 선생님이라서 약간 행동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각각 밑이 다른 지수 문제가 나오잖아. 그럼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의 밑으로 고정시켜야겠죠? 그럼 전부 다 뭐로 고쳐야 돼? 2로 고쳐야 될 거 아니야? 16의 제곱이라는 것은 2의 4제곱의 제곱으로 이렇게 해서 고쳐주고 2분의 1이라는 것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에 마이너스 2제곱 고쳐주고 루트 2는 얼마예요? 2의 2분의 1제곱이죠. 분의 1은 마이너스일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뭐예요? 2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에다가 여기 m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얘에 대해서 2의 8제곱과 2의 제곱과 2의 마이너스 2분의 m제곱에 이렇게 합으로 우리가 정리가 될 텐데 얘가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어때요? 2의 10 빼기 2분의 m제곱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놈이 자연수가 된다는 소리는 오케이? 여기 있는 이 지수가 뭐보다?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10-2분의 m 이란 게 0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넘겨서 2분의 m의 값이 작거나 같죠? 10 해서 m이 뭐보다 작거나 같아? 20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답은 선생님 1부터 21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조심해야 돼요, 제발. 이런 문제 이렇게 풀면 안 된다고 내가 보여주는 거야. 제발. 이거 실수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막 답 20개 찍는 애들 엄청 많았어.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야. 자연수 m의 개수, 선생님 1부터 20까지 답 20개 이런 애들 되게 많았다니까. 이거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이게 자연수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이게 핵심이에요. 결과가 자연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수도 누가 돼야 되는 거야? 자연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m은 이 2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누가 돼야 돼? 짝수 값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결국에 m이 될 수 있는 것은 2, 4, 6, 8 이렇게 가서 어디까지? 20까지 해서 총 10개하고 답을 내셔야 되는데 한 마리의 물고기처럼 다 낚여가지고 답 20개 하고 넘어가는 애들 꽤 있기 때문에 제발 조건을 잘 봐야 돼요. 자연수. 이거 알겠죠? 됐습니까? 함정 조심해요. 애들 가장 많이 하는 실수에 대해서 언급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슷비슷한 유형 중에서 단순 계산 문제가 다 많죠. 왜냐하면 유형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지수로그 함수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요. 올해 처음 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관련된 간단한 문제, 계산 문제에 대해서만 우리가 언급한 다음에 뒤에 올해 EBS나 EBS 변형에서 나온 그런 문제들 있죠?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제 어디를 푸시느냐? 단순히 계산하는 계산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할게요, 여러분들. 요 9번 같은 경우도 보겠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좀 자주 나오는 유형이죠. 자, 9번 같은 유형을 보시면 여러분들 요거 돼 있어요. x가 2의 3분의 1 제곱, 2의 마이너스 3분의 1 제곱 이렇게 나와요. 자, 지금 문제에서 2x 세제곱에 마이너스 6x 얘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고 나와 있죠. 이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네요. 이 a 세제곱, b 세제곱은 뭐였어요? a 더하기 b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ab,
a 더하기 b 이렇게 되는 거 기억하시죠? 지금 x가 보시면 이게 a고요. 맞죠? 얘는 a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 생각해도 되겠죠. 역수니까. 맞죠? 그럼 이제 a 더하기 b랑 똑같은 거야. 그럼 얘를 2로 묶어주면 x 세제곱에 마이너스 3의 x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게 a 더하기 b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의 ab의 a 더하기 b랑 똑같은 거잖아. 그쵸? 그래서 결국에 이게 누가 되냐면 여기 있는 애가 이게 결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 되는 거야 이거. 알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조금 스킬적으로 내가 말하는 거라서 그렇지 자신 없으면 그냥 전개하시거나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기본에 충실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기본에 충실하려면 그냥 대입한 다음에 전개해서 계산하셔도 됩니다. 근데 나는 그냥 곱셈공식의 변형으로 빠르게 풀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놈이 어떻게 되냐면 a 세제곱 b 세제곱 되니까 자 2분의 1에 3분의 1의 세제곱이 되는 거고요. 얘는 2분의 마이너스 3분의 1의 세제곱이 되는 거라서 계산하면 결국에 이게 2의 1제곱과 2의 마이너스 1제곱 합으로 2의 2분의 5라는 식이 딱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그게 2 곱했잖아 앞에. 그렇기 때문에 답은 그냥 뭐 하면 돼요? 5 하면 되는 거야. 실제 시험에서는 그냥 빠르게 이렇게 풀고 넘어가면 쉽다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요런 여러분들이 이게 시간을 단축하는 그런 스킬들에 대해서 조금 잘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오른쪽도 하나 볼게요. 19년도 3.6대 모의고사 문제였는데요. 이건 조금 난이도가 있어가지고요. 이거는 이렇게 한번 풀어봅시다. 라고 해서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전부 다 뭐예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게 전부 다 지수 로그에 대한 계산밖에 없어, 지금. 올해부터 뭐가 지수 로그 함수가 들어온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지금 이제 제가 얘기할 게 뭐냐면 12번 3.6대 모의고사 약간 좀 어려워요. 세제곱근 A랑 B의 4제곱근 B. 자, 이놈이 K가 된대요, 이게. 자, K가 자연수가 된답니다. K가 자연수. 자, 그때 자연수 AB에 대한 모든 K 값의 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K 값이 되는 모든 AB에 대해서, 자연수 AB에 대해서 모든 K 값의 합은 무엇이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너무 쉽죠? A는 뭐예요? 세제곱근이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다 무엇이 돼야 돼? 세제곱이 돼야 되는 거예요, A는. 어떤 숫자에. 그래서 A는 지금 보시면 A가 120부터잖아? 그럼 120 이상이 되는 세제곱을 다 찾아봐야겠죠? 누구 있어요? 3의 세제곱하면 27 안 되지, 4의 세제곱 60도 안 되고 5의 세제곱부터 되겠네? 그래서 A는 5의 세제곱이 될 수 있고요. 6의 세제곱도 216 되잖아? 6의 세제곱도 되고 7의 세제곱부터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딱 2개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요. B 같은 경우는 이제 4제곱이니까 4제곱이 돼야 되는데 4제곱이 또 250에서 600 사이에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3의 4제곱 하면 81 안 되네요. 맞죠? 4의 4제곱 하면 256이죠. 4의 4제곱이 지금 요 사이에 있으니까 4의 4제곱 될 수 있고요. 자, 5의 4제곱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625잖아요. 그래서 요까지 되고 그 이상은 안 되네. 요거는 이제 안 되네요. 625로 넘어가 버렸잖아. 되셨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될 수 있는 게 요거래요. 그래서 이거나 이거잖아. 그래서 요렇게 짝을 짓거나 요렇게 짝을 찍어서 K가 될 수 있는 게 5 더하기 4가 될 수 있고 6 더하기 4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19다 하면 되겠죠? 모든 값의 K에 대한 거는 K의 모든 값의 합은 이게 5 더하기 4가 될 수도 있고 6 더하기 4가 될 수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9, 얘는 10 해서 둘의 합 19 이렇게 해서 답을 내시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 단순한 계산인데요.
여러분들의 이 아이디어 떠오르는 게 생각보다 적성에서는 너무 쉽게 생각하다가 잘 안 떠오르고 쉬움에도 불구하고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안 떠오르고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거 감안해서 조금 잘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뒤로 좀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뒤로 넘어오셔가지고 아까 전에 그 로그 함수가 정의되는 정수 x에 대한 개수 이거는 아까 얘기했고요. 자, 14번 아까 전에 제가 이런 거 시험에 나온다 했었죠. 14번 봅시다. 14번 보시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아까 모든 실수라는 말이 나오면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이게 절대부등식에 대한 이야기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 했어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로그의 a-2에 대해서 여기가 x제곱에 플러스 2ax 더하기 5a 플러스 6이다 하고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님들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여기 있는 밑에 대한 범위를 설정해 줘야 돼요. a-2는 0보다 커야 되니까 a는 2보다 크고요. 두 번째, a-2는 1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a는 누가 되면 안 돼? 3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가 항상 뭐 해야 돼? 0보다 커야 된다 했었죠? 진수 범위인 x제곱 더하기 2ax 진수가 되는 애. 얘가 항상 0보다 커야 되니까 아까 이차함수가 어떻게 돼야 된다 했었죠? x축 위에 항상 위에 붕 떠 있는 모양으로 아래로 볼록해야 되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하기 위해서 최고차항 계수 여기 1이 0보다 큰 게 확인이 됐고 두 번째 뭐 해야 된다? 판별식 D를 써야겠죠? 짝수 판별식을 쓰면 반의 제곱 빼기 AC 해서 마이너스 5A 6인데 B라고 썼어요.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그게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된다 했죠. 안 만나잖아, X축과. 그래서 이게 A 플러스 1에 A-6이 0보다 작다 해서 우리는 선생님 이게 마이너스 1과 A가 6 사이다 하고 요거 답되면 안 된다 했죠. 여기랑 얘의 공통범위를 구해야 된다 했었잖아. 그쵸? 그래서 최종 해가 2보다는 크고 A가 6보다 작다 해서 선생님 그럼 여기 될 수 있는 게 3, 4, 5인데요. 한데 그러고 또 틀려요. 3이 되어서는 안 된다 했잖아.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게 4하고 5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알겠나요? 그래서 이때 뭐예요? 정수 A의 값의 합 이 두 개 더하면 되겠죠. 9 하면 된다는 거 기억을 좀 해주세요. 알겠죠? 그 뒤로는 다 단순 계산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크게 뭐 어렵지는 않은데 단순히 계산하는 문제 요령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할 수 있어가지고 뭐 정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AB로 나타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비슷한 문제 내용에 대해서만 하나만 해볼게요. 자, 18년도 고대 세종 모의고사 있죠? 요게 왜 그러냐면 가천대학교에서 나왔던 아까 전에 24번 문제가 결국 박스 안에 들어가가지고 로그 계산하는 문제였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23번도 비슷한 유형인데 이런 거 한번 연습을 좀 하세요, 여러분. 뒤에 되게 많이 달려있거든요. 자, 한번 요거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23번 같이 한번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23번 양수 AB라고 주어져 있죠. 진수 조건이기 때문에요. 가조건에서 보시면 로그의 2의 A 분의 여기가 로그 2의 B 마이너스 2 한 개 이게 1이다. 물론 가천대 수학 잘하는 애들 많아요, 여러분들. 사실 국어 좀 못하고 수학 잘하는 애들 있고 수학은 좀 못하는데 국어, 영어 잘하는 애들 많은데 결국 총점에서 이긴 애가 승자가 되는 거니까요. 아마 이제 적성고사 수학이 쉽게 느껴지더라도 조금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로그 B에 2의 B가 2를 빼면 그게 로그 2의 A라는 식 하나 나왔죠.
다음에 나 조건을 보시면 나 조건에서는 로그의 2에 여기 a제곱 더하기 1분의 b제곱 이렇게 되고 더하기에 여기 로그 2에 여기 b제곱 더하기 1분의 여기 a제곱 이렇게 돼요. 요 놈의 합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a세제곱 빼기 b세제곱의 값은 뭐니? 라는 내용이란 말이야. 알겠죠? 이거 마이너스 1이네? 어쩐지 식이 좀 안 나온다 했어요. 마이너스 로그 2a. 자, 여기서 우리가 나오는 게 뭐예요? 로그 2의 a, 로그 2의 b. 한 개 2다 해서 우리는 로그 2의 ab 값이 2다 해서 ab가 얼마다? 4라는 값을 하나 찾아낸 겁니다. 이렇게. 맞죠? 자, 두 번째는 자,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합하면은 진수끼리 곱이잖아. 그래서 로그의 뭐예요? 2에 자, 곱해봅시다. a제곱 더하기 1분의 b제곱 b제곱 더하기 1분의 a제곱. 자, 해서 어떻게 되냐면 분모는 이렇게 곱하고 분자는 이렇게 곱하는 거라죠. 얘가 식이 어떻게 나와요? 이게 로그의 2에 자, a제곱 b제곱 하면 ab의 제곱이니까 이거 16 될 겁니다. 거기에 a제곱 b제곱에 1 곱해서 1분의 자, 이거 a제곱 b제곱 하면 ab의 제곱해서 이거 16 이렇게 나오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이라면 그럼 이게 2분의 1 돼야 되거든? 그 얘 값이 얼마야 이게? 요게 32가 돼야 되는 거야. 이거 16. 그러니까 32분의 16 해야 로그의 2분의 1 하고 마이너스 1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 넘어가면 1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럼 이거 15다. 이렇게 되고요.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뭐 하면 돼요? 곱셈 공식에 변형 공식 쓰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그냥 a 더하기 b의 제곱 여기서 2ab 한 개 15니까요. 요거 2ab 하면 8 그럼 요 a 더하기 b의 제곱한 게 뭐예요? 23 이렇게 나오네. 좀 문제가 산으로 가는 느낌 아니야? 맞죠? 그럼 이제 결국에 a 더하기 b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거 이렇게 하지 맙시다. a-b를 구할게요. 그냥. 알겠죠? 지금 문제에서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 구하라잖아. 그럼 a-b의 값을 구하겠습니다. a-b의 제곱은 뭐예요? 여기서 2ab를 더한 게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 2ab 요거 하면은 마이너스 8 맞죠? 그러면 여기는 15 맞죠? 그러면 더하기 플러스 8 그래서 이거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7 되죠 7? 그래서 a-b가 루트 7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맞죠? 자, 그런 다음에 a가 b보다 크니까 그냥 플러스로 벗겨낸 겁니다. 문제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돼요? 이거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 하면 얘는 a-b의 세제곱에서 3ab a-b 요거잖아. 그래서 집어넣으면 돼요. 요거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셨죠? 그래서 계산하면은 이거 7루트 7 더하기 3, 자 ab가 12 루트 7 해서 이거 두 개 더하면 19 루트 7 해서 여기 답은 4번 하는 거죠. 사실 단순 계산인데 자 봐봐 얘들아 이게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잖아. 그러니까 적성고사에서 이렇게 계산이 있잖아 오래 걸리는 게 본능적으로 느껴지면 손 속도를 높여야 돼. 빠바바바박 풀어야 된다고 알겠죠? 그렇게 안 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안 돼. 됐습니까? 자, 그러면 뒤로 넘겨봅시다. 가천대 모의고사 요거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에 대한 이야기 있죠? 요 이야기만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넘어가서 올해 EBS와 관련된 문제들 있죠? 그 이야기를 관련해서 설명하고 오늘 수업은 이제 끝낼 것 같아요. 되게 아침부터 하니까 되게 빡빡하죠? 오늘 첫날이라서 사실 국영수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적성고사는 이렇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모든 선생님이 오늘 다 이제 여러분들과 수업을 하게 된 거고요. 내일부터는 이제 12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수업하고 중간에 모의고사 치고 그 다음 수업하고 이렇게 마무리되는 그런 과정으로 갈 겁니다. 집에서도 좀 공부할 수 있게끔 우리가 계속 워크북이나 자료는 줄 거예요. 알겠죠? 수학은 요거 한 권이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은 문제가 적어 보이죠? 뒤로 가면 갈수록 문제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미리 풀어볼 사람 미리 풀어오셔도 돼요. 알겠죠? 아, 선생님은 저렇게 풀었구나. 나랑 풀이가 비슷하네? 이렇게 느끼면 되는 거니까. 알겠죠? 자, 가천대 모의고사 16년도 기출인데요. 27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 얘기를 합시다. 우리의 상용 로그의 x는 이게 자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맞죠? 이 정수 부분은 이거 구경한 지 꽤 됐을 거야. 왜냐? 이거 수능에 안 나온단 말이야. 알겠죠? 수능에 상용 로그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요건 알아둬야 돼요. 적성에는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정수 부분이라 하고요. 알파를 우리는 소수 부분이라 합니다. 자, 소수 부분인데 보통 이게 0보다 크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알파가 결국 0보다는 크거나 같고 보통 1보다 작은 범위의 소수 부분이라고 하죠. 맞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정수 부분이 나타내는 게 뭐예요? 이건 이제 자릿수와 관련이 있죠. 이 정수 부분에다가 하나를 더하잖아요. 그럼 이게 바로 뭐냐면 x의 자릿수죠. 이 x라는 숫자의 자릿수를 나타내요. 단 이때는 x가 0보다 클 때 또는 크거나 같을 때만 이렇고요. 반대로 x가 0보다 작으면 어때요? x가 0보다 작으면 n이 0보다 작으면 자, 다시 n이 0보다 클 때 n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니까 이 정수 부분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 부분에다가 1을 더해. 그게 x의 자릿수 이렇게 표현하잖아. 근데 이 정수 부분이 0보다 작잖아. 우리는 이제 표현을 어떻게 해요? 소수점 아래 n번째 이 x라는 숫자가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온다라고 하죠. 수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0.00000 하고 빵 이렇게 나올 때 그게 n번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숫자가 이렇게 나온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얘가 표현하는 것은 이거고요. 이 알파가 표현하는 것은 얘는 뭐랑 관련이 있냐면 최고자리 숫자랑 관련이 있죠. 사실 이 원리 원칙을 제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시간이 9일밖에 없고 지금 시간이 지금 몇 분 안 남은 상황에서 이거를 원리가 이렇다 이게 하게 그 내신 개념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요. 단순히 단기간 안에 이거에 대한 의미를 알려면은 그냥 외웁시다. 알겠죠? 얘는 최고자리 숫자랑 관련이 있어서요. 이 0.3010 이게 이제 로그 2의 요 값이에요. 0.4771 알파가 이거 로그 3에 대한 소수 부분입니다. 0.0602 6020 로그 4에 대한 소수 부분이고요. 0.699 하면 얘가 로그 5에 대한 소수 부분. 그럼 여러분들 각 소수 부분이 알파가 여기 있으면 최고자리 숫자는 1이에요. 2보다 작기 때문에 이게 2.몇몇몇몇보다 이게 작다고 해서 알겠죠? 얘는 최고자리 숫자 x의 최고자리 수가 얘는 1이 되고요. 여기 있죠? 만약에 알파가 여기 있냐? 여기 있냐? 알파가 여기 있다면 x의 최고자리 숫자가 2.몇몇몇몇몇에다가 10의 거듭제곱에 곱해지는 모양이라서 2가 되는 거예요.
최고자릿수는 2. 자, 여기에 사이에 알파가 있으면 x의 최고자릿 숫자는 3이 되고요. 여기에 알파가 요 사이에 있으면 x의 최고자릿 숫자가 4가 되는 거고, 여기에 최고자릿 숫자가 5와 6 사이면 이놈의 최고자릿 숫자가 5가 된다라는 거야. 시험에 좀 자주 안 나오긴 해요. 한 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얘기한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가우스와의 연계인데요. 가우스가 사실 교과서에는 없어요. 근데 가천대학교가 약간 교수님들이 옛날 교수님이라서 교육과정이 정확히 어떻게 바뀌는지 잘 몰라. 그래서 옛날 과정에 대한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시험에 대한 제한을 걸 수 없잖아. 손 들어가지고 교육과정 아닌데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럼 찍어서라도 맞춰야 되는 상황인 거야, 사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내용이 가우스와 관련된 게 뭐예요? 우리가 로그 x에서 가우스의 로그 x 이렇게 빼잖아. 얘가 바로 무엇이 돼요? 알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x에서 정수 부분을 빼서 소수 부분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그냥 로그 x에다가 가우스를 하게 되면 이놈이 바로 무엇이야? 정수 부분 n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표현 방식만 좀 알아두라 그 말이에요.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관련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27번. 설명은 거의 끝났습니다. 지워도 되죠? 여러분 갈 때 메일 주소 주고 가세요. 오늘 영상 다 보낼게요. 지워도 되죠? 자, 여러분들 이 문제 가천대 문제 한번 보세요. 여기 27번. 27번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로그의 100분의 11. 상형 로그죠. 밑이 없으니까. 이놈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각각 n, 알파라 하자라고 하면 여러분들 다 잘 보세요.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로그에 10으로 나눠. 이게 10분의 1.1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이게 로그의 1.1에다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자, 항상 우리가 정수 부분에다가 이 0과 1 사이가 되는 알파인 이 소수 부분이 이게 이제 0과 1 사이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얘가 이제 로그에 여기 있는 숫자 값이 뭐예요, 이게? 이게 0과 10 사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애가 0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가 0보다는 크지만 10보다는 작은 1.1이라는 값으로 이렇게 맞춰보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끝난 겁니다. 이게 소수 부분이고요. 이게 정수 부분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n이라는 게 마이너스 1이고 알파라는 게 로그의 1.1이구나 까지 정리를 해서 맞춘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뭐래요? n제곱에 10의 알파 제곱 이렇게 해라. 마이너스 1의 제곱에 10의 자, 로그의 1.1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얘랑 어때요? 자리를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거를 자리 바꾸면 어떻게 돼요, 이게? 1에다가 1.1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이게 10분의 1이에요. 그래서 1 더하기 10분의 11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10분의 11.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10분의 21 하고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될 것이고 이게 P분의 Q로 표현이 될 때 이 P와 Q의 합으로 구해라 이 말이잖아, 문제에서. 그럼 답은 21과 10을 더해서 31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런 유형은
번갈아 가면서 나오긴 하는데 최근에는 안 나왔거든. 올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사실 기출문제 유형인데 보면 알겠지만 지수, 로그의 함수에 대한 문제는 없어. 지금 그래서 EBS 변형, EBS 문제들 그래서 이제 지수, 로그, 함수에 대한 내용을 조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예상되는 문제 그런 것도 한번 풀면서 마무리를 할 겁니다. 알겠죠? 장시간 동안 되게 고생 많았는데요. 집에 가면 꼭 내가 이제 여러분들 OMR 카드 받았으니까 저희도 채점을 해서 볼 거예요. 알겠죠? 성적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얘는 합격하겠다, 아니면은, 좀 더 열심히 해야겠네. 만약 국어가 좀 부족하면 국어 선생님이 직접 이제 멘토를 해줄 겁니다. 어디 파트에서 요걸 좀 더 연습해라 할 거고, 이렇게 할 거고요. 수학이 좀 부족하면 수학에 대해서 얘기해 줄 거고. 알겠죠? 영어가 부족하면 영어에 대해서 또 조언을 할 거니까요. 오케이. 쌤들 번호를 나중에 다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때 개별로 좀 통화하면서도 이렇게 준비하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찍는 요령도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파이널 마지막 날 되면 적성고사도 조금 찍는 요령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이야기까지 좀 할 겁니다. 자, EBS 변형 문제 해서 계산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3번 같은 문제는 이게 기출에 나왔던 문제예요. 알겠죠? 그래서 나머지 계산 문제는 조금 여러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그 함수와 관련된 문제들 좀 위주로 연습을 할 겁니다. 함수 문제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아마 EBS 문제에서 좀 자주 나올 것 같아요. 알겠죠? 11번 문제 봅시다, 여러분들. 11번. 11번 문제 보시면 y는 2의 x 플러스 1제곱에 마이너스 1이라는 요 지수함수 플러스 1이 있고요. 이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을 A, y축과 만나는 점 A라는 점은 0, 하고 시작할 거 아니야? 그래서 0을 집어넣으면 2의 1제곱 더하기를 해서 0,3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A점 구했고요. 자, 그 다음에 y는 로그 3에 x 더하기 k 에 여기가 더하기 1이 되는 요놈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은 b라 했으니까 y가 0 되는 값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자, 여기 넘어가시면 로그 3에 x 더하기 k 값이 이게 마이너스 1이고 이게 마이너스 1 되려면 얘가 3분의 1 되면 되겠죠? 그래서 x가 3분의 1 마이너스 k 이렇게 식의 정리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b라는 점을 구해주면요. 얘가 3분의 1 마이너스 k, 0 이렇게 되겠죠? 자, 선분 AB의 길이가 5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의 값의 합은 이렇게 됐죠? 단순히 계산하는 거예요. 얘랑 얘 길이 구하는 거 아니야? 그럼 얘들아, AB 길이가 5가 된다는 것은 얘를 제곱했을 때는 25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맞죠? 그래서 그냥 계산하면 되지. x 빼기 x좌표의 제곱 그 다음에 y좌표 빼기 y좌표의 제곱 하면 25. 자, 제발 정리하지 마세요. 이거 하면 이거 16 되고요. 이거 4의 제곱이잖아. 맞죠? 그러면 이제 3분의 1 마이너스 k가 이게 풀마 4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알겠죠? 그럼 k 값이 어떻게 돼요? 3분의 1에 풀마 4 된단 말이야. 그럼 모든 k 값의 합은 이러면 어차피 더해봤자 이거 풀마는 사라지잖아. 그러면 3분의 1을 2배 하는 거랑 똑같죠. 답은 3분의 2. 이런 식으로. 야, 이게 바로 적성 문제 푸는 스킬이라고 알겠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실전에서 이걸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돼. 전개한다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알겠어요? 완전 제곱되는 거 확인한 다음에 바로 해서 바로 이렇게 하면 푸는 데 있어서 30초가 안 걸려. 알겠죠?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들 완전 제곱에 대해서는 뒤에 제곱되는지 건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알겠죠? 오케이? 제곱은 제곱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돼. 이런 단순 계산 문제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좀 볼까요? 12번도 보겠습니다. 좀 지워도 됩니까? 12번.
자, 12번 보시면 두 상수 a, b에 대하여 현재 fx라는 요 함수 값이 지금 2에 a의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gx라는 함수는 요 놈이 지금 3의 x 더하기 1제곱에 더하기 b 이렇게 됩니다. 다음 조건에 만족시킨다라고 하네요. 자, 가하 조건 보세요. 가하 조건에서 y는 fx랑 and y는 gx에 이러면 이제 점근선이 일치한다고 했죠. 여러분들 우리가 지수함수에서는 알겠지만 y는 k에 a에 뭐 x 뭐 ax 더하기 b 이렇게 돼 있고 뭐 mx 더하기 n 하고 여기에 뭐 p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점근선은 y는 뭐예요? y는 지수함수 제외한 p 이렇게 되는 거 기억나시죠? 맞죠? 그럼 봐봐. fx가 지금 fx는 요 함수가 현재 2 곱하기 a의 x제곱에 빼기 2 해서 y는 마이너스 2가 점근선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럼 당연히 여기 점근선이 일치하니까 b도 뭐예요?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럼 b 값 구한 거야. 두 번째 문제에서 x는 1이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 했을 때 자,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지금 조건이 a가 1보다 크다, 1보다 작다 이런 말이 없어요. 맞죠? 근데 이제 gx라는 함수는 어떻게든 간에 저게 점근선이 똑같잖아. 그러면 이제 점근선이 같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되고 y는 마이너스 2라는 점근선을 기준으로 gx라는 놈은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y는 gx. 그래서 이게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이게 상수함수, 증가함수 모양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fx는 a가 이게 0과 1 사이냐? 맞죠? 0과 1 사이냐 아니면은 1보다 크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되셨나요? 자, 그랬을 때 x가 1이다. 그럼 x가 1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x가 1이에요. 뭐 1이라 합시다. 그냥 이렇게 1이라 할게요. x가 1 이렇게. 알겠죠? 그럼 여기 있는 이 fx랑 만나는 점은 a. 여기 있는 gx랑 만나는 점을 b 했을 때 요 길이가 얼마? 10이 된다는 소리죠. 맞죠? 말 그대로 뭐 하는 소리예요, 이게. f1에서 g1을 이렇게 뺐을 때 절대값 되는 요 길이를 구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10이란 소리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집어넣고 계산하면 되죠. 저 1 집어넣으면 어때요? 2에다가 a 빼기 1에 자, 1 집어넣으면 9에다가 마이너스 9에다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빼기니까 플러스 2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절대값 해서 얘가 10이다. 이렇게 푸시면 되잖아.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2a 마이너스 9의 절대값 1개 10 해서 2a 빼기 9가 10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마이너스 10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10이 되면 이게 음수가 돼서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결국 얘가 돼야 되고 a 값이 얼마야? 2분의 19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a 더하기 b를 구하시오 했으니까 2분의 19랑 마이너스 2랑 더해라 하면 답은 2분의 15 하고 답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EBS에 나왔던 거. 이런 게 아마 변형이 될 거예요. 변형하는 거 되게 간단할 거 아니야. 봐봐. 여기 있는 숫자만 바꿔버리면 돼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알겠죠? 그 EBS 변형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알겠죠? 일단 넘어갑시다. 자, 13번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아. 13번, 16번, 17번 이렇게 볼게요. 좀 그래프 위주로만 좀 연습을 하겠습니다. 그래프가 어떤 문제가 나올지 좀 몰라서요. 네, 그 다음에 뒤에는 또 유사 유형으로 제가 하나 더 딱 붙여놨습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전에 있는 게 EBS 문제, 그 뒤에 있는 게 좀 변형 문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올해 EBS 플러스 변형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서도 연습하시면서 질문도 좀 하시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조금 절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왔다는 것은 여러분들 생각보다 수능 점수가 내가 예상한 것보다는 생각보다 안 나왔기 때문에 가천대를 시험 치러 가야 되는 상황이 라는 소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올해 코로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확실히 요 적성 준비하는 애들도 많이 없어졌어요. 경쟁률이 굉장히 다운됐어. 작년에 19대 1이었어요, 여러분들. 알겠죠? 올해 기회거든요, 진짜. 그래서 안정적인 점수 작년 기준으로 37개가 합격권이었는데 아마 내 생각에 올해는 35개까지 내려갈 수도 있어요. 워낙 애들이 잘 준비 안 해가지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 남은 9일 동안 뭘 해야 되냐? 정해진 60분 안에 50문제 빨리 푸는 연습해야 돼. 알겠지? 그리고 적당히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수학은 적당히 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야, 수학 20문제 전부 다 풀려고 하시면요. 그 시간 25분 넘어가 버려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한두 개는 버린다고 생각하고 푸시고 나머지 다 맞추면 돼요. 알겠죠? 그런 아이디어로 가세요, 제발. 13번. 13번 다음 그림과 같이 1보다 큰 두 상수 AB에 대하여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하나는 로그의 그래프 이렇게 생기고요. 지수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게 만나는 교점에 대해서 이렇게 y는 1이 있고요. 이게 y는 a의 x 제곱에 여기 x축, y축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는 c. 자, 여기에 이제 만나는 점을 이렇게 끄어서 내렸을 때 여기 이제 x가 1이 되는 곳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뭘 하나냐면 여기서 이제 자, 여기 요 사각형 있죠? 요 사각형의 넓이. 요 사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구했을 때 10이래요. 그 다음에 지금 문제에서 ACB, 그러니까 여기가 A예요. 여기가 B예요. 여기는 D입니다. 여기가 직각이 된다네요. 알겠죠? 자, 직각이 된다고 했을 때 여기에 A 더하기 B의 값은 무엇일까요? 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오케이? 푸는 방법. C의 좌표가 0,1이죠. A의 좌표는 1,A예요. 맞죠? 그럼 여기의 좌표는 뭐예요? 1,0이죠, B. 여러분들 요 기울기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수직이 되려면 여기는 기울기가 뭐 돼야 돼요? 곱해서 마이너스 1 돼야 되니까. 기울기 1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1. 맞죠? 그러면 기울기가 1 되기 위해서는 요 1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가 1이니까 여기도 1만큼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1에서 1만큼 올라가면 A는 얼마? 2. 그러니까 수식적으로 보지 말고 그래프 자체에서 바로 해석하는 능력으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A는 얼마예요? 2예요, 2 그냥. 됐나? 자, 그러면 이제 이 Y좌표 우리가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 넓이 전체가 뭐가 된대요? 10이라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게 높이가 지금 2니까 요까지가 길이가 2고요. 여기가 1이라서 여기는 이 왼쪽에 있는 파란색의 부분에 있는 요 넓이가 1이에요. 1. 맞죠? 그러면 이게 넓이의 합이 10이라 했으니까 요 오른쪽에 있는 넓이는 무엇이래야 돼, 이게? 그냥 9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이게 2 곱하기 뭐 곱하기 2분의 1 해야 돼요. 9 곱하기 2분의 1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9만큼 이렇게 증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에서 9만큼 더하면 여기 있는 좌표가 뭐예요? x좌표 10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가.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d의 좌표가 뭐냐면 10,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d의 좌표가 10,1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끝났죠? 자, 지금 문제에서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 했는데 a의 x제곱은 1, 뭘 지나? 2를 지나잖아. 1,2니까 a가 2, a2 구했죠, 이미. 자, 얘는 10,1을 집어넣읍시다. 여기가 이제 현재 로그의 뭐예요? 로그의 bx잖아요. 로그 bx.
10,1 되려면 x가 10,1 되려면 여기가 10이 되면 되겠죠, b가. 그래서 A, 2, B, 10 해서 A랑 B의 합을 구하시오 하면 12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은 돼요. 알겠죠? 자, 오른쪽 16번 또 봅시다. 그러니까 적성이란 게 사실 아시겠지만 겪어보면 또 알겠지. 이거 뭐야, 그냥 3점짜리 문제인 거야. 그래서 쫄 필요가 없어요. 다만 빠른 시간 안에 풀어야 된다는 거, 그것만 주의하면 돼요. 자, 16번 그림과 같이 3의 x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5의 ab에 대해서 ab 중점이 1.5래요. 선분 ab 길이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프가 현재 이런 식으로 생겨서 y는 지금 3에 x 더하기 1제곱에 마이너스 5. 사실 딴 문제 풀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열심히 해도 돼요. 알겠죠? 이거 9일 안에 풀기 쉽지가 않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 미리미리 푸세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A 점이 있고요. B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끄었을 때 A라는 점과 B점을 이었을 때 뭘 원점을 이렇게 지나는 겁니다. 5. 알겠죠? 선분 AB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라고 돼 있죠. 여러분, 원점 대칭이잖아. 원점 대칭은 뭐예요? XY 부호가 다르죠. 제 말 이해됐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A, A, 여기가 3에 A 플러스 1제곱에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A, 여기 마이너스 붙이면 되잖아. 마이너스 3에 A 플러스 1제곱 플러스 5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근데 이게 여기 있는 이 결과값이 이 y좌표를 원점 대칭한 거잖아. 이게 누구랑 같아야 되냐면 여기를 fx를 했을 때 이게 f의 마이너스 a랑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f 마이너스 a를 구해주면 3의 마이너스 a 플러스 1제곱에 빼기 5랑 얘랑 서로 같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걔를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3의 마이너스 a 플러스 1제곱에 마이너스 5라는 값이 마이너스 3의 a 플러스 1제곱에 더하기 5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이거 그냥 풀면 헷갈리거든. 3의 a제곱을 뭐로 둬야 돼? t라고 두면 돼요. 알겠죠? 그럼 이거 3t고 마이너스 3t 얘는 이게 3 곱하기 t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t 이렇게 곱했을 때 이게 3 마이너스 5t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5t 그래서 이거 다 넘어가시면 3t 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3은 0. 그래서 이게 3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1에다가 t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t 값이 얼마가 되냐? 라고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증가함수잖아, 지금? 맞죠? 그리고 우리가 이 t라는 놈은 3의 a 제곱으로서 이게 이제 3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또는 3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은. 이게 지금 3이 될 수도 있고 3분의 1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3분의 1이 되려면 a가 음수인데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게 a 양수니까. 맞죠? 그래서 얘는 안 되고 얘가 된다 그 말이죠. 그럼 a가 1이란 소리죠. 됐나? 그래서 결국 얘가 뭐예요? 얘가 1, 몇 4가 되고. 맞죠? 그럼 얘들아 이것도 적성 스킬인데요. 여기서부터 이까지 거리를 구하는데 이거 길이가 똑같잖아. 맞죠? 여기서부터 이까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게 아니라 원점으로부터 이 거리를 구한다면 몇 배 하면 돼요? 2배 하면 되겠죠. 그래서 1의 제곱, 4의 제곱, 루트 17 2배 하면 결국 답은 2 루트 17 이렇게 해서 그냥 빠르게 풀고 넘어가는 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연습을 하시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문제 하나만 더 풀게요. 지워도 되죠, 이거?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17번 문제 보시면 현재 그림과 같이 x는 k에 대해서 이놈과 만나는 점을 각각 ab라 하자. ab 길이가 2분의 3을 만족시키는 모든 상수 k의 값은 하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하나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겨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y축, x축 하고 원점 O 한 다음에 여기가 이제 y는 마이너스 2x y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제곱 그 다음에 얘는 y는 2의 x 빼기 2제곱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여기 차 x는 k라는 이게 이런 식으로 내려간다 했을 때 여기 만나는 점 위에가 a고 만나는 점 밑에 있는 점이 b가 된답니다. 그때 뭘 구하라 했어요? 여기가 ab 길이가 2분의 3이라고 돼 있죠? 여기 길이가 2분의 3이에요. 그때 뭘 구하라? 그 k 값의 합을 구하시오. 근데 이건 단순 계산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냥 식만 가이드하고 넘어갈게요.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있는 y좌표가 누구야? 2의 k 빼기 2제곱 되고 여기 있는 y좌표가 뭐예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k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여기에서 여기 뺀 길이가 2분의 3 하시면 되겠죠? 그럼 2차 방정식 모양이 될 겁니다. 2의 x제곱을 t로 치환했을 때.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해보면 될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18번 이거 절대부등식이죠? 모든 실수하고 나오면 절대부등식 기억을 하시고요. 뒤로 넘기시면 20번 20번하고 여기 뒤에 있는 거 몇 개만 푼 다음에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오늘 마무리하면서 좀 할 얘기가 있어서 그 얘기만 좀 할게요. 자, 20번. 자, 20번 같은 문제 보시면 현재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 되어 있고 이렇게 생겨요. 자, 그랬을 때 여기가 1, 얘도 1. 자, 여기 있는 함수가 y는 2의 x제곱이고요. 여기 있는 함수가 y는 2의 x-1제곱에 더하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1일 때를 촥 내려서 여기가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2일 때 여기 촥 여기 2가 이렇게 돼요. 됐나요? 자, 그랬을 때 이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된 거예요. 지금 문제에서 이렇게 해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이렇게 생긴 거야. 사실 이게 그래프 약간 이상하게 그려졌어요. 제가 이거 조금 수정 좀 할게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겨요. 평행하게 이런 식으로. 자, 그래프가 지금 여기 곡선 요 넓이가 이렇게 돼 있어요. 되셨죠? 그래서 요 그래프 자, 봐봐. 요거 있죠, 요거. 요 함수. 이 함수가 y는 3x-1, 3 빼기 x. 그럼 이 함수. 그러니까 y는 1 빼기 x. 이렇게 돼서 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무엇일까요? 라고 되어 있죠. 푸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 요거 있죠, 요거. 색깔을 좀 다르게 할까? 항상 우리가 대수적으로 봐야 되는 거랑 함수적으로 봐야 되는 건 달라요. 함수의 기하학적으로 보면 요 모양이 요 모양과 어때요? 똑같잖아. 그쵸? 그래서 얘를 뚝 떼서 어디다가 집어넣어.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얘를 여기다 딱 집어넣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무슨
모양의 그 도형을 구하면 되냐면 요 도형을 구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돼 있잖아. 그쵸? 그럼 이것도 좀 센스 있게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이렇게 탕 잘라서 요만큼은 여기다 탕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결국에 뭘 구하는 거야? 여기에 이렇게 된 사다리꼴, 아니, 마름모 모양을 구하면 된단 말이야. 이게 넓이가 다 똑같거든. 길이가. 알겠죠? 그래서 결국에 뭐야? 가로 길이가 2고 세로 길이가 2잖아? 마름모 넓이 구하는 방법 알죠? 가로, 세로, 아니, 대각선 곱하기 2분의 1 하면 답은 2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죠. 알겠죠? 아니면 좀 더 단순하게 봅시다. 이제 적성고사 스킬인데요. 이거는 원리를 제가 설명을 했던 거고, 요거를 그냥 이렇게 보면 되죠. 이게 이제 이렇게 된 것을 요렇게 잘라서 요 부분만 여기다 탁 집어넣는다 생각을 해도 돼요. 알겠죠? 이게 더 쉬운 아이디어겠죠. 만약에 잘 안 보이면 아까 전에 그런 아이디어로 보면 되고, 잘 보이는 사람은 요거만 여기 딱 집어넣으면 되네? 그럼 말은 뭐 이렇게 해서 풀어도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 가셔가지고요. 자, 평행이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안 해가지고 요 23번에 대한 문제만 좀 풀고 오늘 좀 마무리 좀 할게요. 쉬어도 되죠 이거? 그래서 그래프는 이 정도 뭐 나올 것 같아서 뭐 여러분들이 좀 더 연습하실 만한 거 있으면 연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영어는 웬만하면 수능처럼 공부했듯이 똑같이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의 지문 똑같이 나오니까요. 그거 하시고, 수학은 아까 말했지만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거 좀 푸시고. 근데 거기서 뭐만 풀면 돼? 4점짜리 안 풀고 3점짜리는 그냥 푸셔도 돼요. 연습할 때. 알겠죠? 자, 23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y는 ax제곱. 얘랑 이 그래프의 x축 방향으로 b만큼, x축 방향으로 b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c만큼 평행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y축 방향으로 c만큼 평행이동했다는 것은 y 자리에 뭐 집어넣어요? y 빼기 c를 대입하면 되죠. x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다는 것은 x 자리에 x 빼기 b를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결국 y는 그러니까 평행이동된 함수 자체가 y는 a에 x 빼기 b 제곱에 플러스 c 이렇게 될 겁니다. 맞죠? 자, 그런 다음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대요. 얘를 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했답니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하게 되면은 얘가 어때요? 로그 함수로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맞죠? 자, 그때 이게 fx고 f의 a제곱 더하기 c 빼기 b의 값은 무엇인가요? 라고 한 거야. 맞죠? 자, 여러분들 보세요. 요거 계산해 볼게요. 넘어가면 이게 식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이거 식 정리한 y-b는 로그 a에 x 빼기 c 요렇게 식이 정리가 돼요. 해보면. 알겠죠? 그래서 요게 y가 로그 a에 요 x-c에다가 더하기 b 요렇게 돼요. 이게 이제 fx가 되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이 fx라는 이 식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뭘 대입하면 돼요, 여기에? f에 지금 a제곱에 더하기 c에 플러스 마이너스 b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이거 a제곱 이거 집어넣으면 로그에 a에 a제곱에 더하기 c에 빼기 c 한 다음에 더하기 b에서 마이너스 b 했으니까 요거 결과값이 이렇게 돼서 결국에 로그 a에 a제곱 이렇게 되죠. 답은 2 하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가 해서 우리가 함수에 대한 그래프에 대한 문제로 했는데요. 여러분들 자, 정리 좀 할게요. 오늘 보면서 크게 어려운 건 없었을 거야. 왜냐하면 적성도 여러분들 수능의 스타일, 트렌드를 따라가요. 상대적으로 쉬운 지수 함수랑 지수 로그에 대한 계산, 그러니까 지수 로그에 대한 함수와 지수 로그에 대한 계산은 우리가 수능을 쳐봐서 알겠지만 거기서 쉬운 문제 위주로 나오잖아. 맞죠? 그럼 적성도 마찬가지예요. 앞부분에 깔린다고요. 지수 로그나 지수는 되게 쉬운 문제들로. 사실 이 이상도 못 나오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낮춰서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 지수 로그 너무 쉬운데요? 제가 너무 할 만한데요? 그게 맞아요. 맞죠? 그럼 이제 가면 갈수록 좀 어려워지겠지. 어디서 좀 어려워지겠니? 수열이야. 수원에서는 좀 어려워지는 곳이. 수학적 귀납법이랑 우리가 연계돼서 나오거나 또는 수열의 여러 가지 수열의 합에서 연계가 나올 겁니다. 두 번째, 수2는 극한은 좀 쉽게 나오지만 미분법, 적분법은 조금 까다롭게 나와요. 거기서 킬러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너무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문제는 그냥 버리시고요. 마지막으로 확통에서는 무난무난한데 어디서 좀 어렵게 까다롭게 나오냐 하면 중복조합 문제. 알겠죠? 그 다음에 확률의 계산 관련된 문제에서 조금 까다롭게 나와요. 대신에 정규분포나 또는 조건부 확률 같은 건 아주 기본적인 문제가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원에 대해서 얘가 여기 정리를 해놨단 말이야. 그럼 1일차, 2일차, 3일차 넘겨보면은 올해 모의적성에서 나왔던 문제가 이렇구나. 그럼 이런 문제 위주로 내가 연습해야지 해서 집에서 있잖아 9일 동안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타임 어택을 좀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오늘 하루 되게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 자, 지금 뭐 줄 거냐면 자, 제가 가기 전에 그 저녁에 풀 모의고사 하나 드릴 겁니다. 근데 영어는 해설이 없어요. 선생님 수업용으로 하려고 해설을 안 다셨대.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오셨을 때 한번 물어보시고 저녁에 나가는 오늘 저녁용으로 준 거는 이제 그 가천대학교 연습용 2회차거든요. 근데 그거는 집에서 타임 어택 하셔야 돼요. 집에서 해야 될 거 첫 번째 타임 어택. 1시간 동안 시간 재고 50문제 풀어보기. 두 번째 수학은 뭐? 수학은 오늘 했었던 교재 안 풀어준 거 다 풀어보고 정리한 다음에 시간 남으면 EBS 수능 특강 완성 오늘 했던 단원에 대해서 연습하시고. 세 번째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는 이제 국어랑 영어를 공부할 때 있어서는 영어 같은 경우는 EBS 지문 똑같이 나오니까 그거 위주로 좀 정리하시고 국어 같은 경우는 사실 수능보다는 쉽게 나오지만 어느 정도 언어적인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문제를 좀 많이 푸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여기 있는 문제 어차피 수업용 교재니까 필요 없지만 오늘 나가는 모의적성 같은 거로 한번 연습해 보시고 내가 좀 필요한 파트에 대해서 비문학이면 비문학, 문학이면 문학해서 역시 EBS 위주로 공부를 합니다. 알겠죠?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 자, 좀만 기다리세요. 제가 인쇄해 놓은 모의고사 갖다 드릴 테니까요. 잠시만요.